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계속 잡담을 한다거나 어수선하면 아이들도 집중하기 어렵고 선생님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끄러운 우리 반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9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수업을 멈추고 조용히 있는 것이죠. 일부 학생만 떠들고 있다면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무표정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을 다시 시작할 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어나간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단호함을 주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약속한 수신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신호보다 이렇게 손으로 박수를 2번 치면 아이들은 박수는 치지 않아요. 그냥 손가락만 드는 것으로 약속합니다. 당연히 시선은 선생님을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손가락을 내리면 아이들도 똑같이 손가락을 내립니다. 그런데 수신호를 1시간 수업하는데 3번, 4번씩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같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눈을 감고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하고 천천히 열을 센 후에 눈을 뜨라고 합니다. 각자 눈을 감고 열을 세는 것이죠. 어떤 선생님은 30초나 1분을 잰 후에 눈을 뜨면서 맞추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더 끌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을 저는 행동 피드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떠드는 학생을 언급하기보다 잘하고 있는 학생을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호중이가 선생님을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영이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네요. 이런 식이죠. 부정적인 말로 아이를 지적해도 그때뿐이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아이를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말을 듣고 떠들던 학생이 앞을 잘 보고 있다면 그 학생도 가볍게 칭찬해주고 넘어갑니다. 5번째 방법은 떠드는 학생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면서 수업을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보통 선생님이 가까이 가면 떠드는 행동을 멈춥니다. 이 방법은 수업을 끊지 않고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어 좋습니다. 6번째 방법은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친한 경우에 계속 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잡담을 하는 학생을 분리시킵니다. 더 좋은 것은 학급에서 자리 바꾸기 전에 미리 소란스러움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몰래 자리를 고정시키면 좋겠죠. 무작위로 바꾸는 척 하면서 특정 학생을 고정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걸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비밀. 7번째 방법은 수업 시간에 소란스럽게 하면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 2, 3 매직을 응용한 것인데요. 수업 시간에 떠들 때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면서 호중 하나 라고 말합니다. 호중이가 또 떠들어요. 그러면 호중 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또 떠들면 셋을 받게 되는데 이 1, 2, 3 매직에서는 타임아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쉬는 시간에 바른 행동을 연습하게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옆에 와서 공부 시간처럼 바르게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하나, 둘, 셋은 매 시간마다 리셋됩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보통 둘이 되면 아이들도 알아차려서 셋을 받는 아이가 많지는 않아요. 이 방법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자, 호중 하나 이렇게 신호만 주면 되니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어 좋습니다. 8번째 방법은 아이들에게 친구가 소란스럽게 할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가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알려주거나 친구가 말을 걸 때 손가락으로 X 하면서 이따가 라고 말하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9번째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토의를 하면 학급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과가 훨씬 더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토의를 이끄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처벌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떠들면 반성문 써요. 떠들면 쉬는 시간 없애요. 이렇게 처벌적인 해결책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서로 고자질하게 되고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방법. 예를 들어서 수업 시작할 때 모두 다 같이 우리는 오늘 수업 시간에 집중합니다 라고 한마디 읽고 시작한다든지, 또는 소란스러워 불편할 때 친구를 바라보고 X라고 한다든지, 이런 해결 방법을 내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끄러운 교실을 조용하게 만들 9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선생님의 에너지도 아끼고 교실을 카페와 같이 있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